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꿀팁과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자, 잠깐 보시면 지메일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교회에서 엔지니어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에 이제 음향적인 문제가 하나가 생겼나 봐요. 어떤 문제냐면 메인 스피커 한쪽에 트위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교체를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250W 8ohm짜리 3웨이 스피커를 쓰고 있대요. 플라잉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띄워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출력이 높은 제품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판단하기에는 지금 쓰시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일한 250W의 8ohm 패시브 스피커 한 조를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장이 나는, 스피커가 고장이 나는 주 원인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 입력 소스가 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 스피커가 고장이 나요. 입력 소스가 과하게 들어갔을 경우에 고장이 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퍽 소리 난다든지, 뭐 커넥팅을 연결을 할 때 뭐 뺐다 꼈다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가는 그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퍽퍽 소리 나는 노이즈.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때려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마이크만 고장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해서 스피커에 임펄스 잡음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임펄스 잡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이스 코일, 스피커 드라이버에 보면 보이스 코일이라고 있어요. 그 보이스 코일과 마그네틱 이 사이에 에어 갭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움직이는 이제 보이스 코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그 드라이버에 왔다 갔다 하는 익스쿠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모듈레이션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FR 값이라고 하지만 어떤 딜레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 페이스 레스폰스도 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순차 전원기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음향 시스템을 킬 때는 제일 마지막에 스피커의 앰프를 켜잖아요. 그리고 끌 때는 먼저 끄잖아요. 그거를 스피커와 앰프를 먼저 끄고 나머지 걸 이제 끈다라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보이스 코일에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데미지가 누적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노이즈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트위터가 문제인 거를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트위터, 고음 영역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위터가 고장났을 거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쉽게 고치면 돼요. 교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이 트위터 쪽 드라이버를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시면 돼요. 뭐 교체하는 것이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드라이버 자체는 하나 모듈이기 때문에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고장난 부분만 소리를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1단계는 먼저 이렇게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교체할 시기가 왔다. 이 스피커가 좀 한계가 온 것 같다. 오래 썼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보다는 좀 더 좋은 소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펙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메이어 사운드의 스피커를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레오파드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레오파드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시간 남을 때 좀 보세요. 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죠. 프리쿼시 레스폰스, 그러니까 레인지가 55Hz에서 18kHz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레스폰스라는 게 있어요. 92Hz에서 18kHz까지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맥시멈 SPL이 142dB라고 되어 있고요. 리니어 SPL이 133.5dB. 그러니까 CPL 크레스트 팩터, 크레스트 팩터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M 노이즈가 있을 때. 130dB, 핑크 노이즈였을 때 130dB, 134.5dB는 B 노이즈였을 때, 뭐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버리지, 버티컬 커버리지, 뭐 이런 부분들은 깨알같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오디오 인풋이 노미널 인풋 센서티비티가 6dBV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노미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 레벨은 오디오 소스가 플러스 20dB 까지 언제 605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맥시멈 피크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품을 조사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인스트럭션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 CAD 도면으로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은 도면을 이제 그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3D 도면, 이지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지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우리가 쉽게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위치, 내가 이 공간을 디자인을 해보고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마감재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그 이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입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스피커를, 방향과 이런 걸 위치를 잡아주면은 여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 스펙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요, 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 스펙은 정확하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는 이제 스피커의 성능에 대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그다음에 인터모듈레이션, 토탈 인터모듈레이션. 요 부분이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게 0.02% 이하다라고 이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는 서로 간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더 작게 나오게끔 한 것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서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떤 기준값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제가 인터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스피커를 고를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실제로 스펙으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하죠. 프리쿼시 레스폰스는 알아야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 레스폰스도 이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페이스 레스폰스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스피커를 놨을 때의 그 페이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이제 그룹 딜레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왜냐면 주파수마다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낮은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콘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느리잖아요. 고역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느리게 움직이다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주파수마다. 디스토션은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모닉 디스토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IM, 당연히 맥스 SPL 같은 경우도 너무 중요하고 피크 이런 거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잠깐 스펙을 보면서 요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리니어 피크 SPL 여기 이제 5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걸 잠깐 들어보면
여기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리니어 SPL이 뭐냐, 어떻게 측정을 했냐. 그러니까 4m에서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M 노이즈가 뭐냐, 맥스 SPL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다이렉션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 주파수마다 이 다이렉션이 편차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다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제공이 없다고 하면은 애매할 수가 있죠. 또 워터폴이라고 해서 폭포수 같이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주파수 FR 값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축에 따라서, 시간의 딜레이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룹 딜레이가 생기듯이 낮은 주파수는 늦게 오기 때문에 FR 값이 다른 모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 스피커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써본 사람 아니고서는 알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 브랜드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커 브랜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추천을 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의 스피커, 좋은 브랜드의 스피커를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피커를 고른다고 하면 어떤 관점으로 고르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를 선정을 하세요. 어떤 브랜드를 설정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탑 브랜드를 사는 것을 추천해 드리죠. 뭐 메이어를 산다든지, 아니면 엘어커스틱을 산다든지, 아니면 DMB를 산다든지, 요 군이 아마 탑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브랜드가 EAW, 보스, 그다음에 HK, 마틴, 뭐 JBL, EV, 뭐 이 정도 브랜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제 판단 기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격대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JBL의 탑 모델과 메이어사의 제일 낮은 모델의 가격이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JBL을 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돈이 된다고 하면 메이어의 제일 상급을 사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싶은 제품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재정적인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 A급의 브랜드가 아니라 B급의 브랜드 중에서도 제일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지 않겠나. 그 외에 나머지 제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다. 그리고 이 총판 업체들도 워낙 난립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A사로 넘어가고 B사로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제품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그 브랜드를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 브랜드 안에서 내 그 환경 안에 맞는 스피커를 고르는 작업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건 스펙을 봐야 되고요. 그 스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꼭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그 시뮬레이션 나오는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나온 데이터인지 틀린 건지 이거 잘 볼지 모르더라도 일단은 검증을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스피커를 결정하고 스피커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스피커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